네, 조합포토 김철, 우리 은하수 특별반 작가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지난 우리 강원 철원 노동당사에서 은하수 촬영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촬영하실 때 노출 정보에 대한 기준 말씀드렸을 때 대략 20초 셔터 타이밍은 대략 20초 내외면 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조리개 값은 f2.8로 확장하실 수 있는, 조리개를 개방할 수 있는 한계까지 최대한 다 개방하시는 게 좋고요. 단 초점 렌즈로 2.8보다 더 많이 개방이 된다면 더 벌리셔도 좋습니다. 일단 2.8 기준으로 셔터 스피드는 20초, 그리고 ISO 감도는 1600부터 찍어 보신 다음에 순차적으로 노출 단계를 계속 테스트 컷으로 보시면서 조금씩 내려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날 촬영하셨을 때 가장 적정한 정도는 대략 f2.8 15초, 그 다음에 감도 1250이 가장 적합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촬영하시는 한 컷짜리 하고, 그 다음에 노이즈를 억제할 수 있는 스태킹 촬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즉 무슨 얘기냐면, 대략 우리가 맥시멈을 셔터 스피드를 20초로 만약에 한계를 둔다라고 하면 별이 흐르기 전에 그 안에 끝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셔터 스피드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타 정보에 보시면 조리개 2.8에 셔터 스피드가 3초, 그 다음에 감도 5000, 보통 이렇게 3초에 2.8 정도 개방이 되면 날씨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략 감도는 5000에서 4000 정도까지는 아마 올리셔야 될 겁니다. 상대적으로 너무 초고감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노이즈가 좀 많겠죠. 그래도 스태킹 모드로 촬영하시게 되면 이 방법으로 해서 포토샵에서 노이즈를 완전히 제거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초짜리로 촬영하신다고 하더라도 감도를 1250 내외에서 촬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노이즈는 어쨌든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 3초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중간에 인터벌 나가면 1초를 쉬셔야 되겠죠. 그러면 3초짜리 사진하고 1초를 쉬시니까 합하면 4초가 되고요. 4초 한 블럭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면 4, 5, 20이면 20초 안에 모든 작업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샘플 사진은 촬영에 같이 오셨던 최임순 작가님께서 감사하게 또 샘플을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자, 번호는 8843번부터 8847번, 8843부터 8847번까지 스택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다 3초짜리로 촬영하신 사진이고요. 먼저 포토샵에서 파일, 스크립트, 스택으로 파일 불러오기에서 찾아보기 선택하신 다음에 883 우리 확인했던 게 8843번입니다. 8843 하나,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둘, 셋, 넷, 5개를 한꺼번에 갖고 오시는 겁니다. 일단 고급 개체로 나중에 묶을 건데, 불러오는 과정에서 이 고급 개체를 묶으시게 되면 약간 컴퓨터가 다운이 되거나 조금 느려지는 현상이 생기니까요. 먼저 불러오고 나서 고급 개체로 만들겠습니다. 삼각대를 고정하신 상태니까 소스 이미지 자동 맞춤 시도는 안 하셔도 되겠죠. 확인 눌러서 갖고 오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서 갖고 오면 로우 파일이 총 5개가 레이어로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들어올 겁니다. 불러오는 과정에서 잠깐 보시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가 은하수가 떠 있는 상태거든요. 구름이 조금 옅은 구름이 있어서 뚜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충분히 이 정도면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Shift 키를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맨 밑에 있는 8847번 레이어를 클릭하면 레이어가 전체 선택이 되고요. 마우스 우클릭 하셔가지고 바로 고급 개체로 변한 클릭 하셔가지고 고급 개체로 일단 한번 묶어주시는 거예요. 자,
자, 그런 다음에 일단 한번 100%를 확대해 볼까요? 노이즈 되게 많죠. 네, 이 노이즈를 다 상쇄시킬 겁니다. 레이어, 네, 그 다음에 고급 개체, 스택 모드에서 바로 중간 값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각 사진마다 노이즈가 있는 위치들은 찍을 때마다 그 위치에 다음 장에는 똑같은 노이즈가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이즈를 아까보다는 현저하게 전, 후,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이즈를 현저하게 억제시킬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 장짜리로 20초나 30초를 찍은 것보다 이렇게 3초짜리 즉 4초의 블록으로 5장을 찍으셔서 고급 개체로 중간값을 결과물을 만드신 게 노이즈가 더 현저하게 더 낮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한번 묶어 갖고 오신 다음에 이 사진을 카메라 로우로 갖고 가서 보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기본 보정에서 텍스처하고 명료도를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텍스처하고 명료도를 끌고 가시면요, 이렇게 숨어있는 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슬슬 이쪽에 은하수가 떠 있는 게 이제 노출되시죠. 자, 안개 현상 제거, 안개가 낀 건 아니지만 조금 또렷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절대값은 없습니다. 작가님들이 화면을 보시면서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눈으로 보시면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네. 자, 여기 은하수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보이시죠? 바로 텍스처 명료도를 조금 과하게 좀 많이 올려주시고요. 안개 현상 제거, 즉 뭐냐면 디헤이즈, 영문판 쓰시는 분은 텍스처, 그 다음에 명료도는 클래리티, 그 다음에 안개 현상 제거는 디헤이즈 기능을 적절히 사용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안개 현상 제거 기능, 즉 디헤이즈 기능 너무 많이 올리시게 되면 다시 노이즈가 끼기 때문에 적당히 정도껏 올려주시는 게 좋겠고요. 활기 좀 끌어올려서 색상의 깊이감을 좀 올려놓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네. 자, 그러면 얼추 이제 슬쩍 여기 가로로 이렇게 보이시면 이게 구름이에요. 요건 이제 어쩔 수 없이 막혀져 있는 부분이고, 요 자리부터는 이렇게 은하수가 뚫려 있는 부분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네, 밝은 영역 살짝 은하수를 살려보겠습니다. 흰색 계열 살짝, 네, 이렇게 하면 슬슬 나타나죠. 검정 계열하고요, 검정 계열하고 어두운 계열은 조금만, 네, 일단 1차적으로 전체 보정은 이렇게 일단 할 거고요. 나중에 하늘 부분하고 밑에 지형지물 건물 부분하고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다시 한번 2차적으로 조정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먼저 한번 살짝 이 정도까지 대비값 조금만요. 대비값 조금만. 그 다음에 노출 살짝 올려주시면 슬슬 너무 붕 뜨지 않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은하수가 보이는 거 느껴지시죠? 이렇게 이제 보인단 말이죠. 됐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1차적인 보정이고요. 전체적인 색 보정을 통해서 요 중간 영역 주조색 부분을, 너무 녹색 기운이 도니까 약간 푸릇푸릇하게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파란색 쪽 기운으로요. 그 다음에 즉 여기 있는 중간 톤, 중간 영역이 바로 미드톤, 어두운 영역은 영문에서 섀도우 톤, 밝은 영역은 하이라이트 톤입니다. 네, 구분해서 움직여주시면 되고요. 밝은 영역은 약간 노란 옐로우 톤 쪽으로 가고요. 어두운 영역은 시원한 파란색 쪽으로 살짝 이렇게 내려가 주겠습니다. 네. 그럼 기본 발색이 어느 정도 좀 잡힌 것 같습니다. 은하수도 적당히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하늘과 지형 지물을 분류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크에서 하늘 선택 먼저 하시고요. 자, 하늘 선택 됐습니다. 자, 이 하늘 선택만 가지고 이번에는 어두운 영역을 끌고 올라가겠습니다. 검정 계열도 살짝만, 네, 은하수가 노출이 될 정도까지만요. 붕 너무 많이 뜨는 부분들은 밝은 영역은 다시 조금만, 일단 은하수를 도출시키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만 한 요 정도까지 올려볼까요? 네, 은하수만 계속 집중해서 보십시오. 은하수 부분만요. 그 자리가 소멸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요쪽 부분은 지금 요쪽 부분은 하늘 부분을 어느 정도 지금 컨트롤을 해 놓으신 상태이고요. 요 상태에서 바로 방사형 그라디언트로 은하수만 다시 추가로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리로 이렇게 지금 뜨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색조를 살짝 붉은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살짝만요. 그 다음에 색온도도 살짝만 마젠타 쪽으로 조금만 가겠습니다. 너무 많이 말고요. 그리고 디헤이즈 이렇게 하면 깊이감이 조금 생깁니다. 텍스처 명료도 너무 과도하게 올리지는 마시고요. 됐습니다. 색깔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채도 살짝만, 이 정도까지만. 중간중간에 요 범위는 작가님들께서 보시면서 은하수가 나타나는 자리들을 보시면서 작가님들이 이렇게 컨트롤 하시면 되지요. 노출 조금만 은하수가 보일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보시면서 범위는 이렇게 임의로 건드려 주십시오. 자, 흰색 계열과 밝은 영역도 조금 은하수가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올려놓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기본 보정으로 다시 와보죠. 그럼 아까보다 조금 더 은하수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건물을 좀 살려보죠. 마스크 하늘 선택하신 다음에요. 아래쪽에 지형 지물을 선택하는 마스크가 없기 때문에 일단 하늘을 선택한 다음에 보시면 바로 여기에 거꾸로 하늘 선택의 영역을 반전하는 반전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건물이 선택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노출을 끌어올려서 밑에 건물을 좀 살려보죠. 이렇게요. 실루엣 형태를 좋아하시는 작가님들은 그대로 두시는 거고요. 이렇게 아래쪽에 노출을 올리시면 밑에 건물이 빨간 기운도 있고 녹색 기운도 있고 이렇게 컬러풀한 게 더 좋겠네요. 만약에 특정 색깔이 특정 색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신다면 나중에 별도로 전체적인 색 보정에서 빨간색이나 녹색을 죽이실 수도 있으세요. 자, 요 정도. 밝은 영역 조금만 더 올려볼까요? 흰색 계열, 어두운 영역도 조금만 살려보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아래쪽을 이렇게 살렸습니다. 자, 기본 조정, 기본 편집 부분 다시 와가지고 전체 느낌을 보죠. 보시면 이 정도만 하시더라도 1차적인 보정은 충분하세요. 지금 요 기둥 부분에 전광판 부분 요 위쪽에 이렇게 뽀얗게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 낮은 구름이 꽉 막혀 있고 저쪽 산능선 뒤쪽에서 광해가 많이 차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가 사실은 한계입니다. 여기는 어차피 뿌옇게 낮게 깔려져 있는 구름도 있고 뒤쪽에서 올라온 광해 때문에 이 아래쪽 부분은 은하수를 살릴 수가 없고요. 일단 우리가 저희가 같이 촬영했던 이날 날씨에서는 이 정도까지가 일단은 최선입니다. 한번 갖고 오겠습니다. 자, 카메라 로우에서 조치되어 있는 이렇게 전후 비교해 볼까요? 전, 후 이렇습니다. 요게 바로 직전, 그 다음에 요게 보정된 상태. 전, 후 이렇습니다.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갖고 있죠. 했습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멋진 결과물을 만드실 수 있으세요. 자, 지금 상태에서 별이 조금 소멸이 되어 있으면 별을 좀 증폭시켜 볼까요? 이쪽에 보시면 바로 자동 선택 도구가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인접 부분은 체크 빼주십시오. 자, 이 상태에서 한 중간 정도 되는 별, 이거를 하나를 크게 키워서 콕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그거랑 근접한 것들이 이렇게 다 선택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글자글하죠.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J 하셔가지고 그 별 부분만 네. 따로 한번 올린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커브 곡선으로요. 이미지 조정 곡선 오셔가지고 별 부분만 밝기를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대각선을 쭉 그냥 끌고 올라가시면 돼요. 전, 후, 전, 후. 더 별이 많아졌죠. 대신 요 부분은 너무 과도하게 날아가니까 요 부분은 바로 우측 하단에 보시면 레이어 마스크 있죠. 클릭하신 다음에 요 하얀 부분에다가 검정색 브러쉬로요. 검정색 브러쉬로 마우스 클릭 적당히 조정하신 다음에 너무 붕 뜬 자리들은 이렇게 다시 레이어 마스크를 사용해서 조정하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이 별이 더 증폭이 더 많이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 다시 또 컨트롤 J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올리시면 별 양이 계속 많아지는 겁니다. 되셨나요? 됐습니다. 우리 은하수 특별반 작가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요번 달 말이나 또 6월 달 초에 날씨 좋은 날 잡아가지고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경철 천문대에서 날 좋은 날 잡아가지고 다시 또 멋진 작품 촬영하러 또 가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경철 천문대는 해발 1000고지가 넘기 때문에요. 저희가 촬영했던 것보다는 환경이 되게 좋습니다. 날씨만 일단 기본적으로 구름만 없으면 일단 기가 막힌 은하수를 또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 아래쪽에 이렇게 고지대가 아닌 저지대에 있는 상태에서 구름이 드리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까지 촬영 작품을 담아주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공적인 결과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여러 작가님들이 같이 공유하실 수 있도록 귀한 작품 보내주신 최임순 작가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또 일정 잡아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